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이충재의 인사이트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따라잡기에서 오늘 읽어드릴 칼럼의 제목은 이재명은 왜 자충수를 뒀을까? 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종족수인 148표보다 한 표 많은 찬성 14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1년 반 이상이나 수사를 하면서도 명확한 범죄 사실을 증명해내지 못한 검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면 비회기 중에 해도 되는 구속영장 청구를 꼭 회기 중에 제출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민주당 내분을 유도하는 검찰. 이 검찰의 작전에 민주당은 오도 가도 못하고 외통수에 걸려든 형국입니다. 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이라던 예상처럼 민주당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의 칼럼은 검찰의 외통수에 둔 이 대표의 자충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칼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왜 자충수를 뒀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의회의 결과이지만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다. 당초 부결 전망이 우세함에도 이 대표는 국회 표결 이틀 전에 부결 투표를 호소하는 글을 띄웠다. 자신은 활용 점정을 하겠다는 심정이었겠지만 불과 석 달 전 모든 국민 앞에서 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는 발언이었다. 정치인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갖는 것인지를 간과한 게 패착이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져달라는 글에서 검찰의 강압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던 이재명의 기계는 자취를 감췄다. 사실 친명 의원들조차도 내심 이 대표가 가결을 찍어달라며 이재명스러움을 보여주길 바랬다. 하지만 이 대표는 방탄정당의 혐의를 덜어내긴커녕 오명에 쐐기를 박았다.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고민하던 몇몇 의원들에게 불을 지펴준 것이다. 굳이 이 대표는 이 글을 써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개인의 안위에 눈이 어두워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정무적 감각마저 사라져버린 걸까? 이 대표가 잃은 것은 실리뿐만이 아니다. 20일간의 단식의 명분도 송두리째 사라졌다. 단식을 시작할 때 이 대표의 심정을 폄훼할 수는 없다.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인식은 국민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무엇보다도 단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순수성을 따지기에 앞서 사람의 정서를 잡아끄는 힘이 있다. 이 대표 단식 장소에 적잖은 비명계 의원들이 방문해 위로를 건넨 데서도 인지상정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런 유리한 상황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그렇다고 이 대표의 명운이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얼마든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선 이 대표가 해야 할 것은 국민과 당원 앞에 사과하는 일이다. 자신과 민주당이 연이어 했던 불체포 포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부터 소상히 해명하기 바란다.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한 데 대한 유권자의 분노는 거의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솔직히 밝혀야 한다. 더 걱정되는 건 민주당의 분열이다. 이미 강성 지지자들은 끝까지 부결표를 던진 이들을 찾아내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자칫 민주당으로선 최악의 사태까지 치달을지도 모른다. 당의 분열은 내년의 총선 패배로 직결될 게 명확하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표밖에 없다. 지지자들에게 단합을 촉구하고 다독여야 하는 것은 오롯이 이 대표 몫이다.
검찰 수사가 이재명을 어떻게든 올가매려 한다는 목표를 갖고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웬만한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그것이 정의의 실현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대표에게 전혀 흠결이 없다고 보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국민이 알고 싶은 건 그 흠결의 정도가 정치적 탄압 차원에서 부풀려지고 가공된 진실을 뛰어넘는 수준인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표의 당당한 모습을 원했던 거 아닌가? 이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면 된다. 사실 그대로를 솔직하게 진술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만일 이 대표가 살아 돌아온다면 리더십과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정적 죽이기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검찰 간부 인사에서 이 대표 수사검사들을 전진 배치한 데서 드러나듯 윤석열 정부는 수사를 멈출 생각이 없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줄줄이 남아있다. 이 대표는 자신 앞에 놓인 가시덤불부터 헤쳐나가야 한다. 위기에 놓인 당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 대표는 적당한 시기에 당권을 내려놓고 새롭고 개혁적인 체제로 민주당을 재편해야 한다. 총선은 이 대표 없이도 안 되지만 이 대표 체제로도 안 된다는 건 민주당 지지자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바다. 온몸에 상처 입은 이 대표 얼굴로 총선을 치르는 것은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격이다. 차기 대선이 목표인 이 대표로서도 총선에서 지면 앞날을 기약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게 이재명에게 달렸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의 칼럼에서는 이 대표가 잃은 것도 많지만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표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과와 해명,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한 지지자들의 단합 촉구, 정치적 탄압에 맞선 당당한 대응, 적당한 시기에 당권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새롭고 개혁적인 체제로 재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롯이 이재명에게 달려있다고 하니 23일째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며 앞으로 행보를 기대합니다. 다른 언론들은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워낙에 큰 이슈이다 보니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우선 진보 중도 언론이라 할 수 있는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의 사설과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사설을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9월 22일자 한겨레신문 사설입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당당히 임하고 당 분열 막아야 라는 제목으로 제1야당 대표 수사를 1년 반 이상 끌어온 검찰의 정치 수사 행태를 비판하고 이 대표가 표결 하루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사실상의 부결 호소글이 오히려 가결의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검찰의 정치 수사에 대응하며 당의 미래를 잘 열어가길 바라고 지금 당장 민주당이 할 일은 당의 분열을 막고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야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월 23일자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이재명 체포안, 혼돈 빠져든 민주당, 이대로 쪼개질 건가? 라는 제목으로
지난 21일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으며 친명계와 비명계의 극심한 내홍이 심리적 분당 상태로 불릴 정도의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음을 우려합니다. 당의 혼란상을 최소화하고 상황을 질서 있게 수습하기 위하여 이 대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당 통합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제1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민생을 챙기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22일자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이재명 자초한 체포한 가결, 겸허히 법원 판단 받아야 라는 제목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라며 그 원인을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약속 파기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명계 의원들을 외려 돌려 세웠다고 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보복수사의 역풍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당대표 부재 상황이 길어지면서 민주당 내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시선을 맞추고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야당의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수신문의 대표격인 조선일보 9월 22일자 사설입니다. 이 대표 사퇴해 방탄정국 끝내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1년 넘는 방탄체제에 대한 피로감과 총선 위기감이 쌓인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의 볼모로 잡혀있던 국정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로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며, 민주당을 위한 최선의 길은 이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벗는 데 전력하는 것이 옳다며 결자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9월 22일자 김성탁의 시선이라는 칼럼에서 정치에서 감동 느껴본 게 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 이 대표가 밝힌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고 부결을 요구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단식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감동을 느껴본 사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16대 총선 부산 출마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의원직 자진 사퇴 사례를 들면서 요즘 정치에는 감동이 없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에게 대안이라는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승리의 동력을 얻기 어려우니 자기 희생과 내려놓기를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9월 22일자 사설은 2.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 방탄 벗고 쇄신의 길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은 오히려 방탄 정당의 오명을 싣고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문제는 이제 법원의 몫으로 넘기고 국회는 민생 국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보 중도 성향의 신문 3군데, 보수 성향의 신문 3군데의 사설을 살펴봄으로써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에 따른 여론의 흐름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총선이 이제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치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민주당의 혼란과 여당의 독주로
국회는 소통과 협의 없는 막장 투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경제와 민생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여야 정당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